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금요일 날에 엄청난 조정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죠. 보시면 금요일 날 정말 그 122포인트인가요? 엄청난 조정에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가장 이제 그 두려운 것은 시장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차익 실현에 대한 두려움, 또 특히 그 시장에서 두려운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그 많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상당히 차익 실현하면서 아픈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이제 핵심은 미국의 H20 그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한 백도어를 설치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돼서 시장이 조정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또 기업에 대한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낮추는 문제. 이건 지금 아마 지금 청원이 아마 10만 명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 분리과세, 저기 주식 뭐죠?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 부분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2,639종목인가요? 상당히 그 종목 수가 비해서 13.5%인가 정도뿐이 지금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색만 낸 거 아니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결로되면서 금요일 날 엄청난 조정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아마 지켜보고 뉴스를 봤으면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기업들이 어제 우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13개 업종별 단체들이 노조법 개정 중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금 우리나라 생산량을 30%로 하고 70%를 해외 이전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현대제철이 미국 가는 건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요. 거기다가 포스코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바로 현대차의 결정 나온 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 차 부품에 대해서 현지화 방침 이것을 터뜨리면서 국내 의존도를 거의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부품계의 대미 수출은 거의 거의 압살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일본,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일본은 FTA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FTA가 있고요. 따라서 얘네들은 일본은 2.5%의 대미 관세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차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가 지금 15% 하게 되면 그대로 15% 가지만 일본은 12.5%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는 부품을 현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의존도를 이 국내가 아니라 이제
현지화 방침을 하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지 생산을 줄이고서 저기 이번에 발표했던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현대차 전기차의 생산 중단이 일어났죠. 그런 데다가 국내 생산 줄어들면 그동안의 파업을 주도했던 금속노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200여 개에 대한 부품 공장들이 납품을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행히 지난번에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9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마무리 져서 이제 현대로템은 강하게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 실적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고, 당연히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만약에 이게 박스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박스를 떨어뜨리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이격을 줄이고 다시 상승하기 위한 지금 이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유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더군다나 실적까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다는, 미래 이익이 얼마나 커질지를 우린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주도주 중에서 조선주, 그 다음에 전체로 조정받은 것이 조선주, 그 다음에 오늘 또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 빼고는 방산주,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전체로 조정을 받았고요. 올라간 종목은 이제 주로 원전주가 대체적으로 두산에너비로 올라가면서 원전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원전주가 역시 얘도 뭐 이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만 깨지 않는다면 당연히 강력 보유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은 조정받았던 그 트로이카 3인방에서도 손해보험들은 다 조정했지만, 자, 다시 가장 많이 했던 은행주들이 하나 금융지주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반등을 조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종목들이 지금 오늘은 뭐 그렇게 올라간 거 없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조금 올라가서, 그렇죠? 트로이카 3인방 중에서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주로 그 올라간 것이 원전주하고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올라갔고요. 나머지들은 뭐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골고루 올라가는, 주도주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방원과 트라이카 3인방, 지주사는 아직, 그 다음에 전기주가 있죠. 전기주 오늘은 현대일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대일렉이 이제 그 전기주인데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이 뭔가가 강력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세도 보면, 일별 현황을 보면 외인들의 매수세도 오늘 830억, 눈치 보느라 830억. 기관도 한번 볼까요? 기관도 1316억.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틀 동안 쏟아부었던 기관들이 7천억, 1조를 갖다 쏟아붓던 것에 비하면 매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은 지금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런 그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미 계약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는, 또 앞으로의 미래 이익이 커질, 저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강력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뭐 주가는 뭐 그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얼마나 가나요? PBR이 지금 9.99. 이 정도 계약을 했다 그러면 PBR은 20배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들고 갈지를 고민하는 것은 투자의 가장 큰 수익이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동안에 따뜻하게 올라갔던 것이 한번 미국의 엔비디아로 인해서 그죠? 한번 강한 조정이 역대 이르로 강한 조정이 한번 왔으니까 또 박스권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고점을 정고점 이걸 넘어갈 때까지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금방 못 넘어갈 거다. 금방 못 넘어갈 거다. 여기서 한번 조정을 했고 또 여기서 한번 조정을 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역시 또다시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매물대에 대한 차실현, 그동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이 저점을 안 깬다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정부 공약이 5,000포인트 가는 거로 공약을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한번 보시면서 자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요 뉴스를 심각하게 잘 고려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시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도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만 명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랑은 저에 대한 사랑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